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76년 만에 76년 동안 유지가 되어 왔던 공무원법에 손을 댔습니다. 1949년 만들어진 이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빼는 이 법 개정에 나선 겁니다. 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바뀌게 될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제57조 이 복종의 의무를 뺍니다.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저 문구가 명확히 새겨져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은 소속 상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지휘 감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위법한 지휘 감독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견 제시, 이행 거부로 그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불리한 처우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세계의 정말 큰 틀이죠. 큰 틀이자 기준인 복종의 의무를 빼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상관의 명령을 어떤 기준으로 정당하다라고 판단하고 또 부당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그 근거가 모호하고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당장 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군의 근본적인 체계가 지휘 체계가 큰 혼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국회 국방위 소속인 유영원 의원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정당한 명령, 위법한 지휘 이거 누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과연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 국방위 소속 의원은 정당한이라는 이 모호한 기준이 군 지휘 체계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개정안이 군의 최소한의 기능도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라는 지적을 유영원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장문의 SNS에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 기본법이 군을 군대답게 기능을 하게 하고 또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자 기준이었는데 이거를 뺀다, 삭제한다, 없앤다라면 과연 이 기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군대를 어떻게 유지하고 또 기능하게 할 수 있을지 또 통솔하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라는 목소리입니다. 김지현 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도 네. 명령 복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위법한 명령의 경우에는 복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미 판례이고 사실상 국가공무원법을 규정해온 지금까지 법제도에 통용되는 원칙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위법한 명령을 수행을 하면 그 부하 직원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이라도 수행을 하면 복종 의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어지느냐 아니면 본인도 위법행위가 되느냐의 네. 문제를 이미 판례로서 위법행위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직권남용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권남용죄가 인정된 하에서는 이미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의무가 동시에 생긴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런 위법한 행위, 위법한 명령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봐도 이미 명백하기 때문에 위법행위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저렇게 명령 복종 의무를 배제하고 더욱이 그런 스스로 거부를 네.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하급자에게 부여하고 또 지시불이행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네. 놓으면 이제 이 위법행위냐 아니냐 또는 부당한 명령이냐 아니냐를 누가 심사할 거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네. 매번마다 그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이런 다툼이 일어난 경우에 상급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적법하고도 적정한 명령인데도 따르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인사권이라든가 또는 징계라든가 이런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게 지휘 통솔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거든요. 네. 단순히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이건 문제가 심각한데 이 제복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군, 경찰, 소방공무원, 그리고 교도관 네. 이런 쪽은 아예 계급제를 명시하고 견장이 계급을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로지 계급에 의해서 지휘 통솔을 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런 그 제복 공무원들의 경우에 특히 과연 지휘 통솔이 되겠느냐, 국가 네.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에 대한 막대한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자,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특히나 앞서 짚어드렸듯이 정당한 명령 그리고 위법한 지휘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이걸 위법하다, 이걸 정당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종훈 의원님? 너무 지금 근본적으로 공직사회가 흔들릴 거다 이런 네. 것은 좀 기우인 것 같고요. 우리 공직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허술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네. 있는 것들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장면만 좀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12.3 내란 때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이 네.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일을 막자는 취지인 거죠. 네. 그리고 유영원 의원께서 일면 좀 타당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명령권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저는 조금 좀 회의적인 게 네. 지난 5.18 네. 광주 민주항쟁 때 누가 발표했느냐, 이 발표 명령권자가 누구였느냐 이것이 오랜 그 논쟁거리였는데 대체적으로 다들 예상은 하시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불법 부당한 그 명령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네.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7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런 제도가 변화가 되면 네. 일선 현장에서 약간의 이제 뭐 혼란과 혼선 이런 것은 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은 많이 경험한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뭐 주 5일제를 네. 시작 도입해서 할 때 그럴 때 같은 경우도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처럼 경제가 망할 것처럼 막 네. 그랬죠. 그러나 잘 적용이 됐고 지금 주 4일제로 가야 된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김영란법이 도입될 때도 공직사회, 언론계, 뭐 기업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혼란을 우려했습니까? 그렇지만 잘 정착이 돼서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한 네. 선진 민주국가로 발돋움하는데 큰 전환점을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과정에서 좀 것이죠. 어려움이나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우리 공직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역사를 봤을 때는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공무원법 개정안에 많은 분들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의아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개정안을 추진한 인사혁신처 수장을 맡고 있는 최동혁 처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적극 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제도의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보호하기 위해서 복종 의무를 개선한다, 삭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복종 의무가 있던 상황에서 상관의 지시가 있었을 때 그 지시에 따라서 수행한 업무가 문제가 생기면 이 복종 의무를 내세워서 이 부하 직원들은 일종 방어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법 개정으로 만약에 이제 복종 의무가 사라지게 되면 이 책임 소재를 조직이 아니라 개인에게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 개개인들이 바로 보호를 받기는커녕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정철 최고위원님 사실상 이게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다기보다는 계엄에 대한 후발 조치가 아니냐라는 해석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어떤 공무원에 대한 복종 의무는 위법한 경우에는 예전에 판례부터 네. 그 법적인 구속력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것을 명문화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복종 의무가 결국은
공무원들 개인내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문제는 공무원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떤 의무를 받게 되면 자신들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따라야 되는 의무, 이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조직적으로 보호가 가능한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정 개인의 문제로 당신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했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 개인에게 어떤 책임을 돌리게 되는 문제가 되니까, 지금과 같은 어떤 정치적으로 위법 여부가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공무원들을 반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로 도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건 이 정부 여당 간에 어떤 일체감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민주당의 경우에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지난번 대장동 사건 그 검찰이 항소 포기했을 때 반발했던 검사들을 향해서 징계하라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명이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법무부 차원에서는 징계하지 않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고발도 강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복종 의무를 삭제하는 것, 뭔가 상충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그때는 항명이라더니 지금은 또 아니라는 거냐라는 거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상관의 지휘 감독의 의견을 낼 수 있고 위법한 지휘, 감독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근데 대장동 항소 포기 때는 김명기 원내대표,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해임 또는 파면해야 된다. 그때는 항명이라고 하더니 만약에 그게 위법하다고 검사장들이 판단했다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물어보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그때는 이걸 항명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동학 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약간 혼란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손보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토론이 충분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원칙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서로 사실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정당한 건 무엇냐, 부당한 건 무엇냐, 그것이 개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변호사 시장이 굉장히 크게 열리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게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결국 공무원들이 저희가 한 달 전쯤에요, 정부에서 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정책 감사를 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전 정부에서 뭔가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행을 했는데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그걸 이행했던 공무원들을 또 처벌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무원들이 사실상 약자의 지위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막아야 되는 네. 것이고, 또 지난 헌재에서는 뭐라고 판단했죠? 군에 대해서 소극적 저항이 이거를 막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을 다 두루두루 좀 확인을 해서 뭐 검찰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야 뭐 지금 여러 혼란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네. 차제에도 이런 혼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토론하고 좀 무르익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헌법 존중 TF, 이른바 내란 청산 TF라고도 부르죠. 지금 시작이 돼 있습니다. 정부 기관 48곳에서 75만 명을 대상으로 내란에 참여했는지, 동조했는지, 협조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두고 이제 그때 당시 논란이 됐던 부분은 휴대전화 제출을 놓고 공무원의 인권 침해다, 사생활 침해다 말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과연 복종 의무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휴대전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문제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과거 이 문제를 두고 충돌했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우상호 정무수석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불법적인 거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면 제출할 의무가 없는 거죠. 제출 받아서도 안 되고요. 저는 국가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종 입틀막인데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 여쭤봤어요. 어느 법에 근거한 겁니까? 법에 근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는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입니다.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자, 지금 개정안대로라면 이 내란 청산 TF에서 공무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 달라고 했을 때
그 개인이 판단했을 때 나는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라고 해서 이걸 거부해버리면 TF 측에서도 법안이 개정됐으니까 할 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김영철 최고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어쨌든 내란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사와 같은 형식을 띠게 됩니다. 우리가 헌법에도 강제처분 법정주의라 그래서 어떠한 강제처분을 하게 되려면 반드시 법에 정해진 것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거의 압수나 다름이 없고 우리가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압수를 할 때도 영장에 기한 것뿐만 아니라 그 휴대폰에 있는 내용을 전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따르게 되면 휴대폰에 있는 내용, 범죄 혐의와 관련이 됐는지 안 됐는지와 관련 없이 모두 볼 수 있다는 취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로서 저는 위헌적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네. 그 설사 지금 현재 복종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은 이제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거든요. 적법한 직무상 명령. 네. 그런데 이것은 휴대전화를 제출해라라고 하는 것은 직무상 명령이 아니라 사적인 사생활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네. 불법행위죠. 어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 명령 복종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에 가깝다. 불법이다.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건 뭐 법으로 규정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법에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네. 예를 들어 지금 뭐 저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다 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뭐 헌법 수호 TF라고 만들어서 그냥 법에 근거도 없는 직무상 명령을 발동을 한다면 그건 불법 행위이고 그 자체가 직권남용 행위라고 보죠. 알겠습니다. 저분들은 지금은 잘 모르고 저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또 다음 정권이 되거나 네. 또는 상황이 바뀌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행위가 직권남용죄의 공범들이 되거나 또 수개부터 시작해서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몽땅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재원 최고의 의견이었습니다. 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허점과 논란들을 지금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는데 일선 공무원들은 이런 걱정도 하고 있더군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힘들게 극복했던 코로나19라든지 그리고 잼버리 사태 같은 경우 이걸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배경, 그 이유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그 상부의 지시에 공무원들이 묵묵히 따라줬기 때문이다. 조금 힘들고 이거 좀 무리하다 싶은 지시가 있었더라도 그걸 공무원들이 참고 또 견디면서 묵묵히 따랐기 때문에 힘들었던 그 어려운 사태, 어떤 환경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복종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면 내가 왜 잠도 안 자고 그 방역복 입고 땀 흘리면서 24시간씩 근무하면서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냐라고 해버린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걸 극복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재난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또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종훈 의원님? 저런 우려야말로 좀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우인가요? 그럼요. 잼버리 사태 이런 것처럼 국제적인 행사를 하면서 네. 공무원들이 헌신 봉사하고 그 명령이든 네. 당연한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든 이것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네. 그런 명령을 거부하다 그럴 공무원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이 도입된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3 내란과 같은 국민의 안전, 생명 이런 것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 네.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이 내려왔을 때 하급자가 상급자의 그런 부당한 명령,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자는 거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계엄 예만 자꾸 들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관이 부당한 뭐 계약, 거래 이런 것들을 지시한다거나 뭐 개발 과정에서 네. 수익의 과정에서 뭐 있을 수 있는 공직사의 비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부당하게 지시했을 때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표할 수 있는 이럴 때나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지 지금 예를 든 것처럼 뭐 잼버리라든가 어떤 뭐 산불이 났을 때 네. 그걸 방지한다. 뭐 구제역이나 AI 뭐 이런 거 사태가 터졌을 때 긴급하게 공무원들이 동원이 돼서 한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공무원은 아마 복무 규정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복무 규정에. 그런 것까지 우려하는 것은 좀 지나친 기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법 규정에서도요, 앞에서 판례로 말씀드렸지만 위법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미 이미 규정이 되어 있고 되어 있다. 이 제기권도 있어요. 지금 명령 복종 의무라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을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인과 달리 영어로 표현하자면 civil servant, 뭐 공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공복이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민의 봉사자가 개인의 주장이나 개인의 어떤 법적 해석만 주장해서는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국가 권력을 유지하고 국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갖추어서 국민의 그 복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이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해서 네. 그 공직 기구는 공무원 기구는 명령 복종 체계의 단일한 체제를 갖추는 것인데 거기에 대고 무슨 그런 이의 제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그에 의한 불이익도 주지 못하게 하면 과연 누가 이제 앞으로 통솔을 하겠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어떤 경우에는 정파적인 이유에 따라서 지금 공직사회 내부에 심각한 그런 정파적인 상황이 좀 있거든요. 네. 노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노조가 지배하는 공무원 제도가 된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도대체 지휘 통솔 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겠습니다. 지금 자꾸 무시하고 오히려 일부러 그런 정파적인 그 공직 사회를 조장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 아니냐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지만은 공직사회 우리나라 공직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믿음이 좀 부족하신 것 같고 지금은 좀 지금 소극적인 무슨 저항, 말씀하세요? 뭐가 이해가 부족해요. 김기현 최고, 예, 김종근 의원. 지금은 좀 소극적인 저항 이런 것을 이제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공식적이고 명문화된 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보장을 한다 이런 취지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우려와 걱정도 있습니다만 좀 나아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개선이 되는 부분들인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해 봤는데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소극적 저항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 뭐 12.3 비상계엄 때 서강대교를 넘지 말아라 했던, 그래서 이제 계엄이 일단락이 될 수 있었던 데 협조했던 저러한 행동들, 그리고 최상병 사건 조사 결과 경찰에 넘기지 마라 했지만 넘겼던, 그러면서 뭐 진실이 밝혀졌던 그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복종 의무가 사라지게 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